그게 해태운침은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단 좀 탐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탐지는 마음의 작용이나 생각의 작용이라면 해태운침은 그러니까 몸의 작용일 때가 많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생각으로 헐떡이는 생각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해태운침을 이렇게 멍한 상태로 조금 있다가 이렇게 깨어나도 뭔가 이것도 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보통 있어요. 이제 네. 세속에서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아프고 생각이 많으면 뭘 합니까? 멍 때리죠. 네, 멍 때리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취하게 만들어서 의식이 없게 만드는 그게 해태운침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태운침은 보살님 말씀대로 그게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의식이 둔해지는 거죠. 둔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그게 몸에서 이제 의식이 둔해지면 몸도 이제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으로 빠져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탐욕과 성냄 같은 경우는 생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로 일어나는 거라면 해태운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화가 되게 많아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지면은 우울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무기력해지거든요.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퍼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만 있거나 이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일종의 해태운침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다 보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즐기고 약간 쉽게 말하면 선잠을 자는 거예요. 약간 선잠을 자고 있는 그런 거를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해태운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의식이 둔해지는 거잖아요. 지혜가 안 생기는 거죠. 마음은 편해요. 우리가 술을 마셔도 이 취하면은 너무 마음이 그 순간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깨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실수했는지 뭐 또 막 하여튼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마음을 쉬긴 쉬는데 깨어서 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 딴 이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내려놓고 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해태혼침 그 경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해태혼침은 지혜가 사라지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뭔가 지혜가 생길 때는 의식이 아주 또렷하고 명료할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세속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해태운침에 빠져서 피로가 풀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이완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즐기다 보면 그게 이제 지혜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고 사실 세속에서 일시적으로 약간 멍 때리는 이런 건 이제 피로 회복 때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몸이 피로해서 오는 해태운침이 있고 해태운침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되게 육체적으로 피로로 인해서 오는 해태운침 이거는 잠을 자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안 그러면 몸이 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행하다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이러면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해태운침이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세속적으로 말해서 이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런 효과가 있긴 있는데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지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삼매도 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이 해태운침인지 아니면 바른 삼매인지 그거는 구별이 되는 그건 확실히 됩니다. 네. 왜 그러니까 수행 주제를 하나 주느냐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이 고여지면 의식도 같이 고여지게 돼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숨을 활용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쉬는데 뭔가 어떤 주제가 없이 마음 둘 곳이 없이 쉬면은 해태운침으로 가버리거든요. 졸음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만 마음을 기울이면서 딴 생각을 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의식은 깨어 있는데 생각은 쉬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호흡 외에 다른 생각이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또렷하면서도
이제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라야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호흡이 있냐 없냐 그걸로 보면 돼요. 호흡은 없고 그냥 멍하게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빠져드는 거는 그건 해태 원침이고요. 호흡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의식이 또렷한데 뭔가 딴 생각 없이 딱 고요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호흡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저의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의 긴가민가함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해태와 혼침, 삼매의 구별의 요소는 호흡을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성님과 그런 작용들, 마음의 작용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게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이게 꼬리에 물고 나서 그게 알아차림이 생겨지고 나서 마음이 그 성님의 이것들이 가라앉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호흡을 계속 했더니 그 이전의 상태는 이제 고요해지고 근데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호흡은 결국 있게 돼버리고 되게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가 계속 머물게 되는 상황에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빛 안에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이게 삼매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흡이 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호흡을 잃어버리는 게 삼매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뭔가 고요한 상태가 이어지고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호흡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뭔가 또렷한 그 상태의 마음이 가면서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게 가기 위해서는 그 방편이 반드시 있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수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잘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상태를 그냥 쭉 그대로 좀 이어간다고 하면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요런 게 이제 또 나름대로 대상이 될 수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은 나중에 이게 또렷하거나 이래 밝은 형태로 이제 이런 뭔가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호흡 대신에 니미따로 전환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행이 깊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갔다고는 내가 느껴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래야 그 상태가 더 오래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어떤 게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느낌. 실제로는 그게 무가 아니고 의식에 다른 생각이 없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고요한 그 상태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그래 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원할 때 그렇게 되고 또 이거를 쭉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그 방편이 있고 이 방편이 충분히 숨에 대해서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힘이 점점 강해지면 이제 나중에 그런 아주 밝음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숨이라는 대상 아니더라 숨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오랜 시간 소위 말해 삼매에 드는 그런 과정이 소위 말해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익혀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 수행을 하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 그게 수행이 잘 되고 막 그런 거를 경험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수행에 그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는 그 소위 말하는 절차가 있을까, 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절차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그게 충분히 익혀지면서 그렇게 돼야 내가 원할 때마다 그게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